파킨슨병 진단받고 처음 약을 시작했을 때 기억나시죠? 약을 먹으면 마법처럼 몸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리던 게 멈추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약만 잘 먹으면 괜찮겠구나 한숨을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3년, 5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약을 먹고 예전엔 4시간, 5시간 갔는데 지금은 2시간 반, 3시간도 채 안 가고 몸이 다시 굳기 시작합니다. 손이 다시 떨리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음 약 먹을 시간까지 남은 그 1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시간을 매일 지켜봤습니다. 약 먹고 1~2시간은 괜찮으시다가 슬슬 표정이 굳고 말씀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또 시작이구나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보호자한테도 정말 무겁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약발이 예정보다 빨리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음 진료에서 뭘 어떻게 말하고 물어봐야 주치의가 약을 제대로 조절해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료실에 가져갈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저장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물탱크라고 생각하세요. 파킨슨 약을 먹으면 이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초기에는 물탱크가 아직 크니까 한번 채우면 4시간, 5시간 동안 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3번 약을 먹어도 중간에 물이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이 물탱크 자체가 점점 쪼그라듭니다. 세포가 하나씩 죽으니까요. 같은 양의 물을 부어도 탱크가 작으니까 금방 넘치고 금방 바닥납니다. 약을 먹으면 확 좋아졌다가 2시간, 3시간 만에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몸이 굳고 떨리고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시간, 이 시간을 보통 꺼지는 시간 또는 오프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파킨슨 약을 5년 이상 복용한 분의 거의 절반, 38%에서 50%가 이 현상을 겪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건 병이 갑자기 확 나빠진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말은 대처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상태가 약효가 빨리 꺼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병이 나빠진 건지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구분을 못합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냥 좀 더 힘들어요 정도로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9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먼저 몸쪽 5가지입니다. 첫째, 손이나 다리 떨림이 다시 나타난다. 둘째,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 셋째,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는다. 넷째,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듯 근육이 당긴다. 다섯째, 젓가락질이나 단추 잠그기 같은 손놀림이 갑자기 둔해진다. 다음은 몸 외에 나타나는 증상 4가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 이유 없이 초조하다. 둘째, 기분이 확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셋째, 머리가 멍하고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안 된다. 넷째, 어깨나 허리에 통증이 갑자기 생긴다. 이 9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 핵심 질문 하나를 해보세요. 이 증상이 다음 약 먹기 전에 나타났다가 약을 먹으면 좋아지나?
그렇다면 약효가 빨리 꺼지는 겁니다. 병이 전체적으로 나빠진 게 아니라 약이 듣는 시간과 안 듣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불안, 우울, 멍함, 통증. 이건 많은 분들이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그런가, 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뇌의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약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통증도 사라진다면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약효의 문제입니다. 이걸 주치의에게 말씀하시면 약 조절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약효가 빨리 꺼진다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 할 일은 기록입니다. 대학병원 진료 시간은 길어야 5분, 보통 3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요즘 어떠세요? 하면 비슷해요. 또는 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의사도 약을 바꿔줄 근거가 없습니다. 환자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면 의사 입장에서는 현재 약을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록이 있으면 다릅니다. 서울대병원 파킨슨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이 있는데 따로 인쇄 안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대충 2시간 단위로 나눠서 3가지만 적습니다. 첫째, 약 먹은 시간. 둘째, 몸이 잘 풀리는 시간. 셋째, 다시 굽기 시작하는 시간.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 7시 약 7시 반부터 풀림, 10시에 다시 굽기 시작. 11시 약 11시 반부터 풀림, 오후 1시 반에 굽기 시작. 이것만 3일 적어가세요. 저도 어머니 모시면서 이 약효 일지를 적어봤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솔직히 매일 30분마다 체크하는 건 무리고 대충이라도 하루에 3번 약 먹을 때 앞뒤로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고 진료실 갔을 때 의사 선생님 반응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보니까 약효가 3시간밖에 안 가네요. 조절해 봅시다 하고 바로 처방이 바뀌었습니다. 기록 없이 1년 동안 비슷해요 했을 때는 절대 안 바꿔주시던 분이요. 의사 선생님은 이 기록을 보는 순간 아, 약효가 3시간밖에 안 가는구나. 그러면 복용 간격을 좁히든지 보조약을 추가하든지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없이 좀 힘들어요 하면 이 판단이 불가능한 겁니다. 기록 한 장이 진료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하시면 완벽합니다. 약효가 떨어져서 몸이 굳거나 걸음이 얼어붙거나 심하게 떨리는 모습을 보호자분이 핸드폰으로 30초만 영상을 찍어두세요. 진료실에 가면 긴장해서 오히려 평소보다 잘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집에서 찍은 영상 하나가 100마디 설명보다 강력합니다. 기록과 영상을 가져갔으면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먼저 뭔가를 제안해 주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3분 안에 핵심을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5가지 질문을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첫째, 약 먹는 횟수를 늘릴 수 있나요? 지금 하루 3번이면 4번으로, 4번이면 5번으로 나눠 먹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자주 먹으면 약효가 끊기는 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량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간격만 좁히는 겁니다. 둘째, 약효를 더 오래가게 해주는 보조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이런 약이 실제로 있습니다. 파킨슨 약이 몸 안에서 너무 빨리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효 연장제예요. 레보도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하루 평균 1시간 반 정도 약효가 더 유지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 약을 추가한 환자의 77%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셋째, 뇌에서 도파민이 빨리 사라지는 걸 막는 약도 있다고 하던데요. 둘째, 질문이 몸에서 약이 분해되는 걸 막는 약이라면 이건 뇌 안에서 도파민이 분해되는 걸 막는 약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둘 중에 뭐가 나에게 더 맞는지는 주치의가 판단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환자분이 아시고 물어보는 겁니다. 넷째, 천천히 녹는 약으로 바꿀 수 있나요? 보통 약은 먹으면 확 흡수됐다가 확 떨어지는데 천천히 녹으면서 약 성분을 조금씩 내보내는 약이 있습니다. 혈중 농도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지 않고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꺼지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은 흡수가 느린 만큼 아침 첫 약으로는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일반 약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지금 제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시기인가요? 뇌에 가느다란 전극을 넣어서 전기 자극을 주는 수술입니다. 당장 받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약을 이리저리 조절해도 오프 시간이 하루 2시간, 3시간 이상 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미리 상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면 수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5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진료실에 가져가세요. 긴장해서 머리가 하얘져도 메모를 보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환자한테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약 조절은 다음 진료를 기다려야 하지만 그 사이에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 식사 타이밍입니다. 파킨슨 약, 특히 레보도파는 단백질과 경쟁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약과 같은 시간에 먹으면 약이 뇌까지 가는 길이 막힙니다. 위장에서 서로 먼저 흡수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식사 30분 전에 빈속에 드시고 단백질 반찬은 하루 중 약효가 가장 덜 필요한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영양 균형과도 관련되니까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신 뒤에 적용하세요. 둘째, 약 먹는 시간을 핸드폰 알람으로 정확히 맞춰두세요. 대충 밥 먹을 때 같이 먹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밥 시간이 30분만 밀려도 약 먹는 시간이 같이 밀립니다. 물탱크가 작아진 상태에서 30분 늦으면 그 30분 동안 이미 오프가 찾아옵니다. 식사와 별개로 정해진 시간에 물과 함께 약만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대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미리 해두세요. 완전히 굳어버린 뒤에 움직이려면 힘들지만 살짝 뻣뻣해지기 시작할 때 팔 흔들기, 제자리 걷기를 해두면 오프 시간이 조금이라도 버텨집니다. 약이 들어오기 전까지 몸을 깨워두는 겁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번에 올려주신 댓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닉네임은 가리겠습니다. 남편이 올해로 7년 차인데 약이 점점 안 듣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댓글을 보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약효가 짧아지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도파민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작아진 겁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에 맞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실 일 딱 3가지입니다. 하나, 다음 진료 전까지 3일만 약효 일지를 적으세요. 약 먹은 시간, 풀리는 시간, 다시 굳는 시간. 핸드폰 메모장이면 됩니다. 둘, 오프 시간에 몸 상태를 영상으로 30초 찍어두세요. 셋,
오늘 알려드린 질문 5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진료실에 가져가세요.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오프 시간을 줄여줄 첫걸음입니다. 약은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함께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진료실에서 약 조절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약을 추가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효가 떨어졌을 때 뇌에 전기 자극을 주는 수술, 이걸 받아야 하는 시기와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